자, 그러면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생기셨지만 저희에게 아침마다 여러 정보들 전해주시는데 열심히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진짜 부잣집 아드님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병창 부장님? 박병창 부장님요? 네. 네. 다 이렇게. 처음 부잣집.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한때 부잣집. 한때 잘 나가는데 한때 부잣집. 잠깐 지금 어려운 집.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뭐 미국 증시 마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빅 이벤트가 하나가 있었죠. 네. CPI 발표 후에 달러가 급락하고 국제 수익률이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급등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반납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왔어요. 별로 좋지 않죠. 수급자 측면에서는요. 장중 고점이 나스닥이 3.8%였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1% 마감했고요. 플러스 1%. 다우는 마이너스까지 갔다 플러스 0.3. S&P 500은 플러스 0.7%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빨간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뭐 물가의 피크아웃 부분은 뭐 인지하지 않았냐,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OMC 회의가 오늘 있지 않습니까? 내일 새벽 4시 반에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FOMC는 금리의 최고점은 여전히 높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반영하면서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CPI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오늘 하루 종일 들으실 거니까 저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 1에서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약 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가 4% 하락을 했습니다. 야, 테슬라 하락이 계속 맞아. 지금 $160까지 왔고요. 올해 하락폭이 한 62% 정도 됩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월가에서도 지금 아주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어제 테슬라 얘기가 거의 화두의 쟁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 캐시우드도 이제 같이 비판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제일 많이 샀죠? 예. 캐시우드가.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따가 투자 전략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미국의 빅테크 부분은 이 수급적 요인이 해소가 돼야지만 진짜로 저점을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야, 좀 우리나라에서 보여집니다. 70억 손절매를 했다네. 누가요? 70억 달러? 누가요? 캐시우드가? 아니 우리나라 예.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지금 이제 아크케인은 잘못하면 이제 마진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주식시장, 미국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는 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미국 시장은 CPI로 인해서 환호하다가 고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FOMC 회의 끝나고 새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진짜로 갈 거냐, 아니다, 아직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남았다, 이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CPI 발표 그리고 FOMC 회의 발표를 앞두고 네.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수급도 없고요.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상당 부분 각 주체들의 매수매도의 순매매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전일에 상승하면서 시가는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약보합권으로 하락 후에 하루 종일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부진한 흐름, 그저께도 하루 종일 부진한 흐름, 아주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부진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그저께는 웹툰이나 엔터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요. 네. 어제는 중국이 코로나 방역 완화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해열제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슈가 좀 되면서 마스크와 해열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밋밋했고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고점대에 빠지긴 했지만 우리 시장은 그걸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일단 네. 출발은 우리 시장도 그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걸 느끼는 게, 미국 시장 설명에는 항상 뭐 미국 기업들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그 한국 시장 마감 상황 볼 때는 항상 미국이 뭐 어떻게 됐다, 중국이 어떻게 됐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추세를 이루는 섹터나 종목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마만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FNC 회의 그 결과가 새벽에 나오고요. 금리 결정 그리고 경제 전망 그리고 성명서 기자회견이 있는데 파월 의장의 스탠스 그리고 점도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제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매크로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CPI 발표 급등했지만 매물출혈 음봉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MOM으로 0.1% 증가한 거거든요. 이번에요. 11월이. 네. 근데 만약에 12월에도 MOM으로 0.1% 비슷하기만 가더라도 꺾이지 않고 비슷하기만 가더라도 7%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가의 피크아웃에서는 월가나 정책 당국 등 대부분 지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매파적 연준의 스탠스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서 만약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5, 6% 더 가면 이제 신고이슈 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은 자산시장의 급등이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뭐 시장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걸 왜 뭐 달갑지 않게 보냐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자산시장의 과열, 버블을 우려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물가 오르면서. 그래서 자산시장이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스탠스에 변화가 있어야지만 시장은 좀 안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어제 시황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를 비롯한 일부 빅테크 종목들은 수급적 요인 해소가 관건이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는요,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외국인 수급이 1,300원 위로 돌파하면서 매수하다가 다시 1,300원 부근에 오니까 소원 상태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추세적 하락이 확인이 돼야지만 매수 진입을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소강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지금 우리 시장에 더 중요한 거는요. 빨간 글씨로 연말 수급에 의한 시장. 제가 요거는 뭐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신용잔고가 높으면서도 올해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은 지금 매물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이나 공매도 상위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롱숏을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투자의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연말 불클로징과 쇼커버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계절성을 따른다는 거예요. 12월 연말에 이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배당락 전까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요. 배당락이 29일이잖아요. 그럼 28일까지 계속 이러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전에 마무리를 좀 할 거 아닙니까? 어떤 해에는 한 3일 전에 마무리가 됐고 어떤 해는 한 5일 전에 마무리가 됐고 그래요. 그럼 과거 경험치로 볼 때 배당락 며칠 전 제가 뭉뚱 걸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며칠 전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어떻게 했냐? 기존 포지션으로 회귀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당락이 된 걸로 따져봤을 때 지금부터 한 2주 남았습니다. 네. 근데 2주도 그 며칠 전에 마무리가 되니까 사실 며칠 안 남은 거죠. 그 며칠 안 남은 사이에 최근에 이러한 이벤트의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겠죠.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올해 상승률이 높고 이익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했잖아요. 얘들이 매물을 맞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 이대로 가다가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그럴 거냐? 과거의 경험성으로 볼 때 데이터로 볼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내 종목의 관리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런 그 연말에 뭐 그 날짜 따라서 이제 뭐 한 1, 2주 남은 요런 것 따라서 미리미리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놓으면 그죠? 장이 변하거나 내 종목이 이렇게 바뀌는 거에 흐름을 좀 눈치채기가 좀 좋을 텐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그 말씀이신데요. 이런 네. 거죠. 시장의 기관 투자가나 네. 또는 전문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네. 전문 투자자들은 이걸 다 생각하면서 미리 거래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연말 들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연말 돼서 어떨 것 같습니까? 아, 또 까먹고 또 예,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그럼 우리 많죠. 3% 다이어리를 차라리 사서 미리 체크해 놓는 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그래. 아, 지금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해. 아, 요즘 그러세요? 네. 연말 그 수급적 의회에서 움직이는 네. 특이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네,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 다이어리 저 사셔갖고 거기 뭐 12월 뭐 초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그죠?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리 그렇죠. 네이버에서 3% 다이어리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매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잠깐 지금 시간이 16분이죠.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유행이 될 만한 인기를 끌 만한 드라마가 언제 나온다. 아,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네네네. 그러면 그 전에 그 종목들을 사요. 인기 끌어서 그 종목이 뜨지 않습니까? 네네네. 팔고 나고 이 일정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일정 매매 다이어리라는 걸 또 그들이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아, 그래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그거 사지 그래서 증권사 그 지점들도 아예 돈 주고 그걸 사서 붙여놓고 진짜요?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서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아 맞아 그랬지 지나고 나서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꼼꼼히 체크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 그냥 습관입니다.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다 더 드릴까? 아, 그때. 아, 근데 또 사칭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겠네. 아, 근데 아, 멤버십 가입한 뭐 분들한테는 그럴 수 그 있죠. 서비스하면 네, 되겠네. 네, 네. 공시라든지 네. 어? 일정 이런 거. 저희 팟빵 주차장 관리인 분도 꼭 겨울 다가오면 그 귀뚜라미 보일러 사시고 응. 여름 올 때는 아, 주식을? 뭐 에어컨 뭐 이게 소형 에어컨 만드는 회사 있어요. 또 그것도 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미니야?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사시고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꼭 간대 또 매년 보면 큰 건 못 먹어도 항상 몇 프로는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식시장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간 바보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 그럴까? 그런데 그런 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니 그 아저씨 좀 한번 모시고 와. 아, 그럴까요? 어. 한번 출연시켜줘. 아, 그분 투자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면서 잠깐 시간 광고 정도 비슷하게 파세코 맞아, 말씀 하나 드릴 파세코. 건데요. 제가 월요일 날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네. 이미 샀어? 여름에? 맞아요. 월요일 날 그 아파트 가격 얘기하셨잖아요. 네. 미래에셋에 네. 이광수 의원. 오셔서 아주 흥미롭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한 3시간에 걸쳐서 네. 그 내용을 쭉 들으면서 텍스트를 한쪽으로 쓰고 네. 이거하고 주식의 주가 움직임하고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벤트가 있고 시간이 없을 때는 못 할 것 같고 네. 시간 될 때 금요일이나 한 주에 아파트 재밌을 가격하고 주식 움직임이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파트 가격이랑? 아까 어제 월요일에 들으셨죠? 그거랑 주식이랑 똑같아요. 고점과 저점 왜 빠지고 왜 오르고 그 원리가? 네, 원리가 다 똑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만들어놨어요. 특순을 만들어 보죠. 특별 순서. 네,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나오시니까. 중국이 본토와 홍콩 격리 없는 이동을 1월 9일부터 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중과 또 움직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뭐 전쟁 격화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같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한편으로 또 일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워딩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년 1분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 종료를 기대를 한다. 물가가 정점을 지금 찍고 내려온다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물가 정점 후에 5에서 9개월 후에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과거의 데이터가 있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미국보다는 유로존이나 영국 등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유로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반격 완화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위안화를 강세를 끌 것이다. 결국은 이 기조라면은 달러 약세 기조로 전망하는 것이 맞지 않냐. 물론 단선 달았습니다. 시스템 위기급 돌발 변수가 없다면 전반적으로는 달러 약세 기조로 가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흐름에서는.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미국 증시를 이끈 빵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뭐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내용은요. 이게 뭐 이미 다 지났는데 주가 50% 뭐 60% 폭락했는데 이런 얘기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보다도요. 뭐 때문에 그런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재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과거처럼 이익이 급성장, 폭풍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 이익의 급성장을 기대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 성장주들이 성장을 계속 해나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는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치주가 돼버리면 이익이 많이 늘어나도 주가는 가지 못하는. 그렇죠. 주가를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후에 이익이 급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것들을 시장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 코스피 전망을 뭐 저도 이번 주인가 월요일인가 한번 불러드렸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 높였어요. 기존 전망치보다 높였고 우호적 환경이 되면 3.포인트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포털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은 미국은 지금보다는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탄탄해 가지 않겠냐를 보는 거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처할 거다. 또 뭐 민의적인 뭐랄까 좀 작은 노이즈들이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 임원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샀네요. 123억 정도 샀다고 합니다. 123억? 네, 올해 많이 샀다고 합니다. 특히 6만 원을 분기 후에 최근에 많이 샀다고 합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워낙 큰 회사니까 이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보통 중소형사에서 회사의 임직원, 특히 임원들이 자사주 매수를 하는 거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7번째 뉴스. 지금 연말 수급 이슈 때문에 움직인다는 표현을 자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LG엔솔이나 CJCEB가 어저께 또 갑자기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병 이슈가 다시 부각이 좀 됐습니다. 경기 침체를 대비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대기업들이 지금 현금 확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투자금 회수에 우려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보호회수 해제되는 것은 LG엔솔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 내년 초에 다시 보호회수 해제가 792만 주가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뭐 삼양 패키징, 기다리 스튜디오, 소카 뭐 이런 종목들이 보호회수 해제가 되는데 일단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면서 공모가보다 주가가 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회수하지 않겠냐, 매물 나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B입니다. CB. 이 CB에 관련돼 가지고 요즘 또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사실 정책 당국에서 너무 냅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CJCGB가 6,200억 규모의 CB 물량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매물이 맞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CB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뭐 이거 제일 많은 데가 저기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 굉장히 많잖아요. 걱정하는 뉴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성일아이트, 세비캠, WCP 뭐 이런 거 보면 최근에 IPO 했거나 CB를 많이 발행했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왜 그런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엔솔이 GM 배터리 합작사가 제2 공장이 있는데 발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는 리스팅만 했고 그리고 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발주에 들어가는가 협력사로 들어가는가 여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승용차의 전기 트럭 있잖아요. 전기 트럭이 승용차의 배터리가 10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트럭 선저 물량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그 테슬라의 대형 트럭 세미에는 LG엔솔과 파나소닉의 원통유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볼보에 있는 볼보 트럭 있잖아요. 볼보에서 기존의 사용차 라인업에 이제 전기 동력의 트림을 신설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삼성 SDA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네. 뉴스들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윤지호 센터장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